교수진, 알찬 교육을 자랑하는 아이비 칼리지로 유학생들이 몰려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847-564-1525, 564-1525번. 아이비 칼리지. 네, 10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모닝쇼 듣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 초대석에는 지난번에 모셨다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를 시작도 못하고 끝낼 수밖에 없을 만큼 이분 인생 자체가 아주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인생 자체가 그냥 마치 교과서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조봉환 교수를 이 자리에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히 다시 오셔. 지난번에 할 얘기를 못 하셨으니까. 자, 그 사이에도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또 지난번 이야기 또 미루지 않을까 하고 걱정이 될 만큼 오늘도 이야기가 아주 풍부합니다. 첫 번째로 최근에 우리 커뮤니티 활동이 굉장히 많아지셨습니다. 시카고 지역으로 오신 게 꽤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커뮤니티와 이렇게 같이 활동할 기회가 없어서 이분이 숨어있는 보석 같았습니다. 한번 이렇게 물꼬를 트고 나니까 가지고 계신 게 많아서 지금 요즘 여기저기에서 많은 부름을 받고 계시기도 하고 집필 활동하고 계신 게 세상에 알려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신데요. 우선 어느 이야기부터 시작할까 하다가 최근 근황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최근에 쓰고 계신 그 저서가 몇 가지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는 다 끝나서요. 영문으로 썼는데 제가 한국서 잘하던 얘기를 피닉스나 제이드 보울이라고 해가지고 다 끝나서요. 한 이제 2달 후면은 영문으로 나올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만 21살 때 한국을 떠나서 네. 거기에서 그 말이 끝나는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30년대 출생이니까는 그 일제시대 얘기, 또 2차 대전 중 얘기, 그리고 우리나라가 한 후에 네. 그 정치적으로 혼란할 때 얘기, 한국 전쟁 때 얘기, 그리고 이제 그 영도로 그 부산 지방으로 피난 가서 거기서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 입학했던 얘기, 이런 거에서 이런 거를 쓴 얘기입니다. 이게 일종의 그 수필 형식입니까? 아니면 회고록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이야기만 하더라도 벌써 우리 한국 현대사가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중에는 특히 일제시대의 그 성을 바꿔야 했던 얘기. 네. 그런데 우리 부친께서는 성을 안 바꾸셨어요. 그래서 예. 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인데 그때 선생들한테서 많이 야단도 맞고 벌도 네. 받고 그러던 얘기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내용을 소설로 표현을 한다면 박완서 선생 같은 분들이 한국에서는 근현대사를 그 본인의 이야기를 담아서 소설처럼 쓴 얘기가 있고, 이거는 소설은 아니고요. 예. 우리 조봉환 교수의 또 다른 이야기라면은 그 얘기에서 또 독특하다면은 그 와중에 또 미국으로 오시게 되는 그런 또 다른 역사를 겪고 있기 때문에 또 아주 독특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 영문으로 지금 쓰고 계신 거죠? 영문으로 썼는데요. 이제 그거를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해야 되겠죠. 네네. 번역도 본인이 직접 하실 예정인가요? 그런데 아직도 여기서 이제 40년이나 미국의 대학에서 가르치고 그랬는데 이제 한글로 글을 쓰기 시작한 지가 10년도 안 돼요. 네네. 그래서 조금 좀 서투른 것 같아서 주저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는 영어가 훨씬 이제 글쓰기가 편하신 그런 상황이 되셨군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한 그 모국에 대해서는 좀 미안하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굉장한 모국에 대해서는 큰 자산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우리가 젊은 2세들, 1.5세들만 이중 언어가 가능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벌써 성장하셔서 미국에 오셨지만은 오랫동안 살면서 이곳에서 미국에서 본인의 또 학업적인 업적이 크시기 때문에
이제 2세 못지않은 이중 언어를 구사하면서 우리 한국의 문화나 근대사를 영어로 이렇게 써낼 수 있다는 그런 분이 계신 것은 큰 자산이죠. 네, 네.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저 동양 역사를 하고 이제 마지막 한 15년은 주로 한국 역사를 가리키고 그래서 내가 태어난 나라에 대한 그 추상적이지만 사랑이 굉장히 깊은 사람입니다. 네네. 그러시군요. 그 나라에 대한 애정과 그리고 우리 역사에 대한 애정을 담아서 네. 피닉스 이너 제이드 볼 네. 이게 뭐 옥 그릇에 불사조입니까? 네, 네. 옥완의 그 봉황새. 봉황새. 그게요, 저 본명의 직역입니다. 세 봉자의 완. 예.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봉황봉자에 이 그릇 옥그릇 네, 완이 예. 옥완이라는 옥완 예. 네. 그렇게 해서 그 이름을 가지고 이 제목을 지으셨군요. 네, 네. 근데 저 서양 사람들이 그 제목을 보고 참 재밌고 아주 인트리깅하다고 그래요. 예. 이 귀한 옥그릇의 봉황처럼 정말 오랫동안 그렇게 업적을 쌓아오고 계시고 지금 80의 나이시지만은 여전히 이렇게 건재하셔서 이제 후배들에게 그 모든 것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것도 참 근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한국 나이로 여든이고요. 만 여든은 내년에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직은 70대라고 알겠습니다. 그래주세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를 못 나눈 게 그 김일엽 스님 이야기입니다. 네. 김일엽 스님 하시면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은 우리 한국의 그 근현대사를 이야기할 때 여성으로서는 굉장히 독특한 삶을 살다 가셨습니다. 네. 참 여성으로서 특히 지식인 여성으로서는 참 어려운 시대라고 볼 수 있는 1920년대, 30년대 네, 그 당시에 뭐 나혜심 뭐 이런 나혜섭 네, 예. 김명순, 예. 윤심덕 이런 분들은 우리가 벌써 그 어느 정도는 좀 알려졌습니다만 이렵 스님은 조금 덜 알려진 그런 느낌은 네. 드는데요. 어떤 분입니까? 스님이라고 해서 네, 예. 근데요, 이제, 이분은, 제가 어떻게 이분 이름을 알게 됐나 하면은, 제가 조지타운 대학에 있을 때 여성학 체험 워먼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성 문제를 일반적으로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한국에 대한 그 여성 운동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하다가 보니까는, 김일엽 스님의 성함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김일엽 스님이 되시기 전에 한국 여성 운동의 정말 선구자였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참 그분의 그 사상이 굉장히 혁명적인 거였어요. 예. 어떤 거를 그 사회의 폐습을 많이 공격을 하셨는데 그 중에도 제일 정말 사람들이 좋지 않게 얘기하던 문제 중에는 정조론. 그 정조론이라면은, 여자들은 정조를 죽을 때까지 지켜야 하는데, 남자들은 정말 수명의 축첩을 해도 네. 아무 상관이 없고, 그리고 또 남편 사후에 여자들은 재혼도 할 수가 없었고 네. 재혼을 한다면은 아주 사회에서 많이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고 그런 예. 거를 이제 많이 공격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정조론에는 이 양반이 그때 사상으로는 굉장히 혁명적인 이념을 갖고 계셨는데 뭔가 하면은 그거 이제 정조론과 관련된 거죠. 사람이 평생을 한 사람하고만 살아야 한다는 법이 없다. 여자도. 예. 남자들은 뭐 접도 수명씩 두고 그래도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는 한때에 한 사람하고, 그러니까 serial monogamy 영어로 말하면은 그렇게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2중, 3중은 아니고 양다리는 안 되지만은 그 어떤 분 먼저 세상을 떠난다든지 헤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예. 그러니까는 한때에 한 사람이면은
괜찮다. 그때 이제 정조를 지키면 되지. 그거 뭐 이렇게 여러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사후라든지 이제 이별을 했다든지 이래가지고서는 혼자 됐을 때 딴 사람들하고 한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도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으니 생각해 보세요. 그게 1920년대 초니까 얼마나 혁명적인 사상입니까? 그렇죠. 지금 그 생각은 지금 미국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정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바로 그 얘기를 하거든요. 네, 글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분은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이제 막 대한제국, 대한민국 이렇게 될 때 그 당시에 한국의 여성으로서 그런 얘기를 네. 했다는 거는 정말 네. 앞서가셨네요. 네, 이분은 대한제국 말년에 태어나셨지만 이분이 활동하셨을 때는 벌써 대한민국.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됐을 네, 때예요. 네. 1920년대. 예. 네, 20년대 서양 초. 문물을 조금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을까요? 아니면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요. 이분이 정말 참 희귀하게 크리스천 패밀리에서 태어나셨어요. 예. 이분이 1894년에 태어나셨는데 아버님이 벌써 개신교 목사셨어요. 아.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그런 아버님 밑에서 자라났으니 사상이 굉장히 진보적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비약적인 진보적인 가정에서 자라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두 분이 다 굉장히 일찍 돌아가시고 형제들도 3명이 있었는데 다 그냥 이분이 20살도 되기 전에 전 가족이 다 빨리 병사를 하고 백사를 하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살아계시던 혈족으로는 외할머니가 계셔서 네. 외할머니가 도와가지고 이제 그때 이화학당 네. 졸업하고 그러고 이제 또 하나 이렇게 이분의 생애가 아주 파란이 많았던 게 할머니가 이제 혼자 있는 게 너무 애석하셔가지고선 빨리 중매 결혼을 시켰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남편 되는 사람이 나이가 100 이상이 됐을 뿐만 아니라 불구자고 또 성격도 그에 못지않게 별로 안 좋았고 그랬대요. 예. 그래가지고 정말 견딜 수가 없어서 1년도 되기 전에 일본으로 갔어요. 네네. 가가지고서 이제 거기에서 여자 대학에 등록하고 네. 거기 그때 이제 한국 문인들이 많이 일본에 모여 있었어요. 그 예. 중에는 춘원 이광수 씨, 네네. 최남선 씨 이런 분, 또 여자 중에는 이제 화가였던 나혜석, 예. 또 소설가였던 김명순 이런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작지만은 굉장히 가까운 이렇게 그룹이 형성이 됐군요. 예.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자기가 홀로가 된 거에 이제 고독함을 좀 위안을 받고 그러고서는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예. 네. 그런데 그때 참 이분 정말 생활이 굉장히 파란이 많은 게 그때 일본의 정말 명가 출신이고 아주 고급층의 한 살 연하 남자를 만났는데 네. 우연히 만났는데요. 기차에서. 예. 그랬는데 이분이 그렇게 이 사람을 따랐습니다. 그 일본의 명문가 자제가 네. 이 김일엽 그 당시엔 스님이 되기 전에 네. 굉장히 아름다운 분이었나 봐요. 외모가 아주 출중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아주 이렇게 미인이라는 것보다 상당히 지성미가 있었다. 네. 근데 그때부터 그냥 아주 동그란 안경을 쓰고 계셨고요. 예. 얼굴이 좀 동그스름하면서 안경 때문에 그런지 눈도 굉장히 동그랗고. 예. 그러셨고 상당히 지성적인 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예. 네. 그러다 그분하고 잘 됐습니까? 그 말이 많죠. 그러니까 그게 네. 쉽지 않았던 연애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렵
스님은 자꾸 피하려고 애를 쓰는데 말하자면 그분이 그렇게 놔주지를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정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듯이 이분이 이제 차차 이제 자기도 고독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이제, 열군요. 이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을 해가지고서는 그 이제 만나기 한 6개월 좀 넘은 여름에 이렇게 좀 관계를 아주 서로 밀접한 이제, 예. 관계를 맺게 돼가지고 이제 진짜 이제 정말 서로 사랑을 하게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서는 몇 달 안에 이렵 스님이 그러니까 그때 유학생일 때 네. 자기가 임신했다는 걸 발견을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는 그 애를 없앤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시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나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셨지만은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자기가 기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가 뭐 이렇게 다시 독립적 생활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아주 특별한 배경의 애인데 네. 자기가 우겨서 어머니 노릇을 하려면 그 애 입장이 정말 안 좋고 또 혼혈아로서의 그 피해 받는 거 예. 그것도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아버지가 키우는 게 낫겠다. 아버지한테 포기하고 아버지가 이제 아주 적당하고 좋은 배경의 일본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예. 가정을 이루고 애를 일본 사람으로 기르고 그러니까 굉장히 재산도 많았던 집안인 거. 네네. 그렇게 하기를 자기는 결심을 했는데 이 남자 양반은 그 김일엽 스님에 대한 그 사랑을 포기를 못하고 우겨가지고 자기 부모들한테 가서 그거를 아주 결혼을 하겠다 이 여자랑 독대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부모님이 절대로 반대를 하시고 그러니까는 부모하고 인연을 전혀 끊고요. 남자분이 출가를 해가지고요. 자기가 다니던 대학도 중퇴를 하고 예. 그리고 나라에서 전 그 장학금이 나오고 그러는 그 여기 지금 영어로 말하면 인텔리전스 스쿨. 예. 근데 이제 이 학교를 나오면은 그러니까 이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가정 배경이 덜 좋아가지고 이제 그 월사금 같은 거를 낼 수 없는 학생들이 이제 많이 갔던 모양이에요. 네네. 근데 여기를 여기 이 학교의 출신자들은 그 일본의 당시의 식민지, 네. 대만이나 한국이나 이런 데로 이제 파견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일본 사람의 이제 식민지 정책의 이제 정보관, 그리고 이제 그 보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된 거죠. 네. 예. 그래서 이 사람 생각으로는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 제 조선 반도의 총독부에 자기가 이제 그 고용 저기 직장을 찾은 후에 김일옥 스님하고 애하고 가정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한 여성을 위해서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분이 인생 그 행로를 바꾸신 거군요. 완전히 바꾸셨어요. 예. 그래서 네. 그게 잘 이루어졌습니까?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그분에 대한 역사 소설을 쓰고 있는 중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렵 스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애를 그렇게 그 아주 특별한 특급의 가정에서 그 명문 혈통을 받고 태어난 애를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생각을 하고 자기 계획을 끝끝내 우기십니다. 그래가지고 애를 난 한 달 후에 그 정말 핏덩어리죠. 네. 그 핏덩어리를 그 남자애 아버지의 자식이 없는 친한 친구 카풀에다가 네. 맡겨놓고 자기가 떠나요. 예.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애가 9월에 태어나요. 1922년 9월에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을이 되면서 한국에 와가지고
몇 달 완전히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숨어 있다가 네. 23년 초에 벌써 이제 네. 입산할 불교에 거를, 입문을 하군요. 입문을 하실 거를 결심을 하십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애 아버지는 이걸 너무 정말 황당해서 네네. 그거를 이제 어떻게 자기는 또 결정을 하나 하면은 자기 황해도에 그 어렸을 때 그 한국 사람 친구가 있었어요. 그 애한테, 그 사람한테 이제 애를 맡길 생각을 하고 애를 데리고 한국을 와가지고 예. 일단 이력스님 애 엄마를 만나고 그렇게 한다는 걸 얘기를 하고 황해도를 가려고 그러는데 이력스님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애를 그냥 데리고 황해도로 가가지고 이분한테 맡기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그 등록했던 새 학교를 끝내고 1년 후에 와가지고 총독부에 직장을 갖고 네. 계속해서 이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분들 결국 찾습니까? 서로 어디에 있고 있다는 거 아는데 저는 한 번도 안 만났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 지금 이거에 관한 이분에 관한 글은 소설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역시 역사? 그러니까는 이분이 이 태어난 아기가 아들로서 네. 그러니까는 황해도에서 그 집에 입양이 돼가지고 살아요. 예. 그래가지고 몰라요. 자기 백그라운드 어떤지를 그러니까는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그 부모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성장을 하는군요. 모르는데 근데 이분이 나중에 또 스님이 돼가지고 일당 스님이라고 지금 현재 한국의 경상북도 김천에 있는 직지사에 계신 아, 스님인데 네. 80대 후반이 되신 아주 연로하신 스님인데요. 네. 최근에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자기 어머니에 대한 글을 이렇게 인터넷에 실으셨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어머니가 이미 그 불교에 입문을 하신 걸 알고 따라서 한 겁니까? 아니면 따로 각자 그런 길을 가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서 그렇게 됐죠. 그런데 저기 이렵 스님은 23년에 결심은 했지만 진짜 이제 정식 입문은 31년에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독사가 그 본지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이렵 스님에 대해서 이제 글을 어느 정도 완성하셨습니까? 한 3분의 1이요. 3분의 1. 이것도 영어로 쓰고 계신 겁니까? 영어로 썼는데 파트 1이 끝났는데요. 예. Forbidden Love. 아, 했으면 안 될 사랑. 금지된 사랑. 금지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소설입니까? 그 역사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요. 예. 그러니까는 역사 사실은 그대로 살리면서 많이 살을 붙입니다. 제가. 디테일에 대해서는 조금 상상력을 발휘하셨군요. 네, 많이 상상력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그게 역사 소설이죠. 곧 이런 책들이 나오면은 우리 조봉환 교수께서 쓴 글이다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이 많이 또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 책이 완성이 되면 저희에게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문화회관에서 이제 영어권 젊은 애들을 모이고 북 리딩도 그럴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위안부 관련해서도 오랫동안 연구를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도 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또 그런 얘기들도 또 앞으로 또 시간을 네. 두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불러주셔서. 예, 저희 초대석에 조봉환 교수 지난번에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그때 못다한 이야기 쓰고 계신 저서에 관련한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최근엔 또 위안부 관련해서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것으로 우리 시카고에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계시다니까 앞으로의 활동이 더 기대되시는 그런 분이신데요. 네, 오늘 저희 함께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호텔 같은 분위기의 밝고 깨끗한 그로스포인트 요양원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노후를 즐기세요. 한국 음식이 제공되며 가족 같은 분위기로 식사 시간이 즐거운 곳. 한국 간호사와 보조 간호사들이 여러분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는 곳. 자체 물리치료실이 있어 재활치료가 가능한 곳. 매일 예배 시간과 주일 미사가 있어 종교 생활이 불편 없는 곳. 교통도 편리한 그로스포인트 요양원으로 오십시오.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한국부 책임자 최경희를 찾아주십시오. 전화번호는 847-529-6004번, 847-529-6004번입니다. 크로스포인트 요양원은 H마트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사고 당시 당황해서 몰랐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어깨, 허리, 아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바쁘고 해서 며칠 지나면 나아지겠지 했는데 점점 심해지는걸? 이럴 땐 누굴 찾아가야 하나요? 모르고 방치하기 쉬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계십니까? 올바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마음 프로스펙트에 위치한 풍부한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이창욱 척추신경 전문의에게 전화하십시오. 847-342-9033, 342-9033. 네, 모닝쇼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라디오 정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성 코너. 여성회에서 마련하는 여성 코너.